뜨거운 이슈 주요 뉴스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폭염이 한풀 꺾인 것 같죠? 폭염이 꺾였는데 이젠 또 폭우를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최고 기온이 28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28도까지밖에 못 오르네요. 아무래도 비가 좀 오니까 그럴 것 같아요. 우산 꼭 오늘 챙겨 나오셔야겠고요. 예. 이번 비가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칠 텐데 그래도 이번 한 주 기압골 영향 때문에 곳곳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네. 폭우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2000번대로 달려오는 전화가 있으면 꼭 받으셔야죠. 네, 꼭 청취율 받아주십시오. 조사 기간입니다, 예. 여러분. 전화 받으시면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잘 듣고 있다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부탁을 하는데 맨입으로 또 부탁드리기 죄송스럽잖아요. 선물 작게나마 준비를 했습니다. 샵 0945번으로 저희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뭐 네. 듣고 계신 거 아니면 유튜브로 라이브로 보고 계신 거 인증샷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요. 네. 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되잖아요. 네. 예. 뭐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가 될 텐데요. 19개 부처 가운데 유임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그제 지명된 국토부 김윤덕, 문체부 최휘영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16명이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예. 여가부 강선우, 통일부 정동영 후보자 등을 시작으로 금요일에 행안부 윤호중, 복지부 정은경 후보자까지 많게는 하루 5명씩 굉장히 숨가쁘게 청문회 그러네요. 일정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관심인 건 갑질 의혹이 제기된 여가부 강선우 후보자랑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진 교육부 이진숙 장관 후보자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도록 전방위로 방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강선우 후보자 갑질 의혹은 악의적인 신상 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자유 제출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국정 발목 잡기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만 후보자들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소명이 안 된다면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를 비롯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후보자들이 더 있어요. 네, 일단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체 7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예. 강조를 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경력이 있어서 도덕성을 흐리게 보는 것 같다라면서 그대로 넘어가는 건 야당 무시가 아니라 국민 무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특히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오히려 보좌관에게 문제가 있다고 매도하는 건 2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여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청문회 무력화 작전이 시작됐다면서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눈치만 보는 코드 인사의 전형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580건 자료 요청을 묵살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남편이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매수해 코로나 재테크 의혹이 제기된 정은경 후보자 마지막으로 또 군복무 기간이 늘어난 배경을 밝히지 않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게도 송곳 검증을 국민의힘은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가 입장을 냈다고요? 네, 사실 그동안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았었잖아요. 네. 청문회를 앞두고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이진숙 후보자 측은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관련 참고 자료에서 이른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진 논문은 제자와 공동 작성한 것으로 자신이 실질적인 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의혹에는 실험 설계는 같지만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네. 이어 논란이 된 논문들은 5년 전 충남대 총장에 임용될 때 연구윤리검증위원회가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 표시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교내 소녀상 설치를 반대했다는 의혹에도 소녀상이 관리자 동의 없이 설치돼서 추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상 부득이하게 원상 복구 공문을 발송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도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가사 도우미가 있어서 직접 가사 일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변기 수리나 쓰레기 처리 등 갑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허위 사실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은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보좌진 46명을 면직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이 역시 같은 인물이 중복 계산된 거고 실제로는 28명이라고 했어요. 통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남편의 스톡옵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회사가 일괄 부여했지만 남편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아직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국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청문회에서 또 해명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당사자들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이제 임명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여론의 향방에 달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초대 장관 후보자 인선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차관급을 추가로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교육부 차관에 행정고시 출신으로 교육부에서 이력을 쌓아온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이 발탁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구혁채 현 기획조정실장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국토교통부 2차관은 강희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등 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가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전 대전 충남 병무청장이 발탁이 됐어요. 1970년 개청 이래 첫 여성 청장이라고 하고요. 예. 20년 만에 군 장성이 아닌 내부 인사가 임명된 것이라고 하네요. 네. 이번에 가장 눈길을 끈 차관급이 조원철 법제처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고요. 대장동과 성남FC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서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도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법령 이해도가 높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서 또 대통령의 측근이 발탁이 된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사실이 그렇다면 국민의 눈높이는 무시한 보은성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관세청장인 이명구 현 차장을, 국가유산청장엔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를,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엔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을 임명했습니다. 차관급은 별도의 인사청문회가 없잖아요. 예. 곧바로 실무에 투입됩니다. 자, 오늘부터 EU, 영국, 프랑스, 인도에 파견될 대통령 특사단 발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주요 14개국의 특사단을 보내기로 했는데 일단 상대국이랑 협의가 끝난 4곳의 특사단 명단을 발표한 겁니다. 오늘 출국하는 EU 특사단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손명수 의원이 단원으로 참여합니다. 내일 프랑스로 떠나는 특사단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끌고 민주당 한병도 천준호 의원이 단원으로서 함께하게 되고요. 오는 16일에 영국으로 향하는 특사단 단장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박선원 의원이 단원으로서 힘을 보태게 됩니다. 또 같은 날 인도로 출국하는 특사단 단장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맡고 단원으로는 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계호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이제 4곳이 발표가 된 것이고요. 대통령실은 상대국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나머지도 추가 공지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검 소식입니다. 자, 내란 특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요? 네, 일단 예정된 시간이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에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예.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었는데 구치소의 건강관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이번에는 나올까요? 그러게요. 아직 조사에 응할 건지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네. 변호인단은 특검의 조사를 앞두고 오전 중에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출석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온다면 재구속된 뒤 첫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예. 특검은 계엄 선포문의 법적 하자 문제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전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검은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부족하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이 교도소 내에 처음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했는데 네. 법무부가 반박했죠. 네, 일단 예.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그 운동 시간을 주지 않고 예. 그 의약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인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잖아요. 예. 법무부가 긴급 설명 자료를 배포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운동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김계리 변호사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수용자들과 별도로 실시할 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를 똑같이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변호인 접견이나 출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힌 거고요. 예. 당뇨와 눈 관련 약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신청을 거쳐서 외부 의약품 반입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폭염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 접견 때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별도 공간에서 냉방을 실시하고 있고 수용 거실에도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엔 김건희 특검이요. 자, 집사 게이트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네.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김 여사 일가 집사 역할을 한 김 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특검팀이 뒤쫓고 있는데 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 씨의 부인이 관계된 차명 회사를 경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그 김 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에 투자받은 184억 원 가운데 46억 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를 통해서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예. 이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게 정 씨가 그 김 씨의 부인 정 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가 돼 있는 곳입니다. 예.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 씨가 소유한 차명 회사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특검팀은 정 씨도 피의자로 입건을 하면서 출국 금지 조처하고 46억 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4월쯤에 베트남으로 도피성 출국한 이래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고 부인 정 씨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인데요. 예. 김 씨가 최근 지인을 통해서 일부 언론에 자진 귀국해서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은 지금까지 김 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의 커버 스토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자연을 담아